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5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 그리고 내수 시장뿐이다 라고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말 꿈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용어를 참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뭐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포용 경제라든가 뭐 함께 잘 사는 사회 아니면 뭐 사람 중심의 경제,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불분명한 참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또 평화경제라는 이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유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방문길에서도 연설에 있어서 평화라는 단어가 50번 넘게 연설문에 등장을 했는데 경제에도 지금 평화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진심 평화 경제의 개념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를 논할 때 자유시장 경제 체제냐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냐, 우리가 이 경제 체제 외에 어떤 글쎄요, 경제 체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체 평화 경제라는 게 뭔지, 무슨 개념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시스템인지 참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알고서 지금 이 용어를 쓰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일본을 참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이해는 갑니다만은 일본이란 나라를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죠.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글쎄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 뿐입니까? 글쎄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 계속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일본의 우위는 왜 빼놓으십니까? 단숨에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의 그 우위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기초 과학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일본이란 나라는 화학 그리고 물리학에 있어서 노벨상 배출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 중에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참 많죠.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축적되어 온 이 일본의 기술력을 글쎄요, 우리가 단숨에 그것도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글쎄요, 뭐 정치인이 말로 산다고 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이런 식의 참 무책임한 말을 이 국민들을 향해서 마구 던지시면 안 되죠. 네, 뿐만 아니라 금융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죠. 일본의 엔화는 기축 통화입니다. 3대 기축 통화입니다. 이 3대 기축 통화로 이 일본이 어떤 금융시장에서 누리는 이 자금 동원력 그리고 이 금융에 있어서의 일본의 어떤 우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방안이라고 하는 게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일본으로부터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이 북한이란 나라가. 북한이 일본과 비슷한 어떤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초 과학 분야에서 일본만큼의 강점이 있습니까? 우리 이 남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을 북한이 무엇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글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글쎄요, 일본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 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아주 질 좋은 수준의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직접
제공해 줬던, 제공해 왔던 이 일본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버리고 글쎄 북한을 선택해서 더 나은 이런 미래를 이루겠다라고요. 저는 도저히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지금 말한 이 세 분야의 미래 산업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시스템 반도체. 네, 지금 삼성이 정말 시스템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이 정부가 만들어낸 정부의 무능 외교가 만들어낸 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그야말로 지금 허물어지게 생겼죠.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서 정확히 이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즉 첨단 EUV 공정을 통한 이 파운드리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만 정확히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의 발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네, 바로 이 문재인 정부죠. 네, 또 전기차와 수소차, 지금 여기에 필수적인 탄소 섬유, 그리고 배터리 파우치, 전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막히면, 예, 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요.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엄청난 투자를 거쳐서 이제 막 도약하려는데 그런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서 지금 1년에 100회 이상 압수수색을 당하게 만든 이 정부 어딥니까? 문재인 정부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신산업을 지금 파탄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적반하장격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발언을 전한 각종 뉴스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는데 정말 다 기가 막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읽어보면 참 재미난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이 댓글을 조금 보면은 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 난립한 와중에도 저런 치매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 통탄할 일이다. 반일하자고 하더니 결국 북한과 손잡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야. 약에 취했나 선전선동에 취했나 정신이 혼미한가 보다. 오늘 사이드카 발동됐다. 네, 코스닥 얘기죠. 사이드카가 뭔지도 모르지 꿈에서 언제 깰려나 한심하구나. 북한이 무슨 경제력이 있는데요. 불매운동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음. 왜 불매운동하세요?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불매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득이 있음? 친일 거리기 전에 아베도 나쁜 X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득도 안 가져다 주고 자꾸 글로벌 시대에 자립을 외치는 정부야말로 친북이란 생각은 안 해요? 진심으로 묻고 싶음. 일본 불매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북한이랑 협력 같은 소리 하네. 나라 같지도 않은 저 북한이랑 협력을 해요? 뭘 믿고? 아니 근데 국민도 이해 못하는 이상한 경제 용어 엄청 만들어 청와대에 장명소 있나? 소득주도 경제, 포용 경제, 평화 경제, 생전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는 희한한 경제 용어로 국민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평화 경제가 대체 뭐냐? 아직 포용 경제도 이해 못했는데 이 외에도 연합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뭐 다 정신 나간 소리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 2위 버리고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 뭐 빠는 클라스, 북한이랑 경협, 크크크, 삼성이 소말리아 슈퍼마켓이랑 경제 협력하는 꼴. 근데 이분도 뭐 웃음으로 시작을 하네요.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크크크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번엔 평화경제, 내 보기엔 평화롭게 폭망하는 길인 듯한데 민족경제 주창했던 대부분의 나라가 폭망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현재 폭망. 저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적화 통일이다. 자신이 간첩이라고 대놓고 공표한 거다 이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한미 군사 동맹 최악의 적국인데 무슨 경협? 와 크크크 진짜 평정심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외교 천재 X한테는 욕밖에 안 나온다. 크크크 정교 2등 따라잡겠다고 정교 꼴찌랑 같이 손잡자는 것임?
나라가 재앙을 넘어 파탄 지경이고 미국, 일본은 호황인데 문재인 보유국 효과로 대한민국만 IMF 금융위기인데 아직도 북한 타령이냐. 네, 대통령이 이런 꿈 같은 정말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한 오늘 정말 주식 시장은 아주 폭탄을 맞았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정말 심리적 하한선이라고 여겼던 1950선이 무너졌죠. 그래서 1946.98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더 심각했는데 전장보다 45.91포인트가 내린 569.79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이 오늘의 코스닥 시장 낙폭은 2007년 8월 16일 77.85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네,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야 사실 뭐 말로 흰색을 검은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로써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시장이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네, 시장은 아주 숫자로 나타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경제는 전쟁이죠. 사실 우위를 누가 선점하느냐인데 뭐 가격에서의 우위, 기술에서의 우위, 뭐 품질에서의 우위, 어떤 서비스에서의 우위, 이러한 우위를 글쎄요, 북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참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꿈 같은 이런 발언으로 참 오늘 굉장히 한바탕 크게 웃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